네, 안녕하세요. 아침에 움직임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고 있는데요. KTCS 어제 상승을 많이 한 그거와 더불어서 오늘 또 같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룹으로 상승을 하고 있던 축이었잖아요. 엔테스랑 생각해보면. 결국엔 아침에 또 보게 되면 엔테스가 대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대동견은 제가 어제 걸어놓은 위치였는데 그게 지금 매수가 된 상황이 됐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매수를 하려고 한 타이밍은 아니었고요. 일단 상황 봐서 일단 매수는 됐으니까 출렁거림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살짝 위로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할 예정입니다. 전반적으로 우선 엔테스가 대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요. 매도는 일단 해놓겠습니다. 아침 일찍 매도했어야 됐는데 잠깐 더 올라갈 것을 생각하고 매도를 하지 않았다가 일단 내려오는 중에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고요. 모아 데이터는 여기에서 시가가 3285가 됐고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매수는 해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선 엔테스가 대장이니까 대장 역할을 해주겠죠. 그리고 KTCS 같은 경우도 더 밑에까지 내려온 걸 한번 보려고요. 여기까지 저기까지 내려오게 되면 매매를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매매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침 일찍 내려온다면 좋겠네요. 엔테스도요. KTCS 밑에까지 내려오면 매수하는 거 한번 걸어 놓겠습니다. 대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무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약을 하는 그런 협약 체결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이미 체결을 할 거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협약을 체결을 이미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 자체가 끝나는 뉴스가 돼버렸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네, 밑을 일단 터치했네요. 3225까지 지켜줘야 될 선은 일단 한번 안 지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무리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 밑에까지 내려오게 되면 3120 이 정도까지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추매를 해볼게요. 추매를 조금씩 하다가 양봉이 나오는 타이밍을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밑에까지 내려오면 좋은데 내려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엔테스트 쪽이. 네, 그리고 오늘 아침 보니까 원전 쪽으로 좋은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승소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미국 쪽과 관련돼서 승소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오늘 조금 부각이 될 것 같고요. 그린 로지스 STX를 한번 볼까요? STX 움직임은 좀 더 떨어졌네요. STX는 이제 한번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 됐거든요. 만약에 지금 움직이는 STX가 25,100원 정도까지 내려온다고 한다면 그때는 더 매수가 가능한 위치까지 내려온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HB 테크놀로지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어제 이 모습이 되게 중요한 모습이었네요. 뉴스가 없어서 저는 이게 상승할까 싶었는데 뉴스는 없었지만 거래대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 자리가 또 중요한 자리가 되긴 하네요, 확실히.
어떤 매매를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 두 개씩 확인하면서 점점 나아지는 쪽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쪽이 일단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주성 엔지니어링도 부각이 될 수 있겠네요. 주성 엔지니어링은 오늘 이 저점을 깨지 않으면 위쪽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도 의미 있는 상승이 일단 있는데 거래대금은 좀 아쉽네요. 오늘은 HB 테크놀로지 쪽으로 돈이 몰리는 걸로 봐서 이쪽이 대장그룹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종목을 대동결 매수하려고 했었던 게 아니었는데 우선 제가 주문을 걸어 놓았다는 거를 체크를 안 한 게 저의 잘못이죠. 한국 화장품도 견고하게 조정을 받고 있고요. VR까지 가는 거를 연습 삼아서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가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살펴본 거고, 아래쪽으로 만약에 내려오게 되면 추매를 해서 이거를 되돌려 놓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CCS 같은 경우도 지금 충분히 이제 비슷한 이유로 연습하면서 이제 테스트하는 거고요. HP 테크놀로지를 테스트할 걸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기분이 더 좋았겠죠. 네, STX가 일단 이쪽에서 반응이 한 번씩 보이고 있고요. STX 쪽은 실제로 이제 더 좋은 뉴스가 있었다면은 매매를 했을 텐데 어제 돈을 잃어버릴 생각도 안 하고 버텼을 수 있어요. 근데 좋은 뉴스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은 만약에 이제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또 다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이유가 보인다고 하면은 그때 가서는 매매를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HB 테크놀로지가 움직였기 때문에 하나마이크론의 경우에도 충분히 반도체 쪽이라서 같이 움직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레이저셀 쪽도 마찬가지고요. 주성 엔지니어링을 다시 한번 보면 양봉을 되돌리고 있죠.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앞전에 있는 벽을 뚫어주는 과정 중에서 조정을 일단 받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 여기에 이 저점을 지켜주게 되면 이게 이제 이렇게 지켜주게 되면 진짜 바닥이 형성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스마트 리더 시스템은 VI를 들어갔고요. 일단 연습한 목적이 달성이 된 상태인 거고 227까지 일단 가는 거를 보고 그 다음에는 매매를 양봉에 이제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온다든지 하는 것들을 보고 결정을 제대로 매매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STX가 양봉으로 돌리고 있네요. 양봉으로 돌릴 때는 의미가 일단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봉을 좀 돌리고 있는데요. 네, 우리 기술이 일단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은 원전 쪽 그 뉴스 때문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이때 손해보험 쪽은 매각 본격화한다는 내용 때문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단타 매매하시는 분들 많이 고민하시는 자리가 이런 자리죠. 거래대금은 많이 들어왔습니다. 100억, 200억, 네, 거의 300억이 아침에 일단 들어온 자리. 네. 네, 우선 여러 가지 상황을 일단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 봉의 저점을 일단 한번 깨고 나서 이제 들어올리는 양봉이 하나가 나왔거든요. 이 양봉이 있을 때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제가 매수를 더 해본 게 있습니다. STX보다는요. STX는 워낙 밑으로 많이 떨어졌고, 한번 여기까지 들어올린 그 모습이 일단 있죠. 그죠? 10% 정도 상승을 했고, 근데 더 강한 상승을 해줘야 된다고 일단은 저는 보기는 해요. 이제 그거를 STX, 그린 로지스가 땡겨서 올라갈지 그거는 좀 궁금하고요. 제가 이것 때문에 어제 손해를 많이 봤는데 더 추매를 많이 하거나 그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하락할 때도 여기 저점을 깼을 때 경험이 많았다면은 더 매매를 했을 것인데
제가 경험이 좀 부족했어요. 특히 이런 상한가가 있을 때는, 처음부터 상한가가 등장하는 이런 경우에는 제가 경험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매매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여기 이제 거의 많이 들어올렸는데, 여기 들어올렸을 때도 지금 여기 저항을 맞는 자리거든요. 근데 30분봉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보고 싶었고, 네, 4% 정도 올라갔으니까 일단은 그냥 매도를, 네, 해놓고 상황을 보겠습니다. 뚫고 나서 여기까지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요. 네, 이거 뚫는 자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가 되겠고요. 만약 여기 위까지 올라가면 속은 상하겠죠, 그죠? 속은 상하는데 그래도 일단 연습하는 용도로 하기는 했으니까 어느 정도 괜찮게 생각을 하겠고요. 지금 체시스 같은 경우는 차트 모양은 좋은데,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거는 차트 모양만 좋았을 때랑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HDS, STX 쪽이, 네, 일단 상승을 강하게 하니까 STX도 같이 맞물려서 올라가고 있는 중에 있고요. 타이밍상, 네,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됐다. 특히 이 종목을 만약 기준으로 이제 상승할 폭이 꽤 크다 그러면 STS, 그린로지스 같은 경우도 더 많이 올라가야 된다. 이런 그림이 예상이 되죠. 대동기어는 아쉽네요. 괜히 돈만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걸어놨던 거를 왜 까먹었을까요? 그죠? 어제 SK D&D 같은 경우에도 일단 잡히긴 했었는데요. SK D&D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도 인적 분할 관련된 내용으로 지금 부각이 됐었거든요. STX랑 같은 이유죠. 우리 기술이 일단 돈은 몰렸습니다. 우리 기술 쪽으로는요. 네, 제가 생각했었던 위치까지 일단 올라오는 게 확인이 됐네요. 한 번은 쭉 들어올려도 되는 위치였다.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에서도 매수하는 분들이 꽤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려왔고요. 한번 이렇게 내려왔을 때 그 다음날 시가 부근 아니면 여기를 저점을 깼을 때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항상 존재한다는 것도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올라오면은 네, 좀 속상하긴 하죠. 제가 속상하긴 한데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원래는 STS 그린로지스를 이제 매도하는 타이밍이었는데 같은 돈을 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STX 그린로지스보다 조금 더 힘이 약한 STS를 매도를 지금 한 겁니다. 지금부터는 그냥 STS 그린로지스를 들고 있으면 된다 이런 마인드인 거고요. 더 강하게 올라가면 이쪽이 더 강하게 빠르게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매매 결정을 내린 겁니다. 더 강하게 갈 수 있죠. 왜냐면 STX가 더 올라가야 될 공간이 있거든요. 여기까지 33,4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되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끌어올린다고 한다면 STX가 이 정도 가려면 예를 들어 지금 종가 대비
얘기했을 때 여기 이 정도까지 가려면 14%가 올라야 되는데 14%가 올라야 된다면 그린 로지스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올라가야겠죠. 20%를 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롯데손해보험도 제가 생각한 위치까지 한번 갈지 한번 보겠습니다. 스마트 리더 시스템이 이쪽까지 공격적으로 일단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모습이고요. 앞전에 여기서 이제 움직임이 이렇게 있었죠. 움직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들어올리는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양봉이 나오게 되면 저 양봉을 깨지 않게 됐을 때 위쪽으로 계속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모아 데이터는 일단 양봉이 나왔었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정이 되려면. 그리고 돈을 모아가는 입장에서는 지금 급하게 땡겨서 올라갈 이유가 전혀 없죠. 대동기업 쪽이 좀 저는 아쉬울 뿐입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위치는 이제 2960이고요. VI를 한번 이제 여기서 걸어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매매 포인트를 저렇게 잡은 것이고, 실제로 매매 포인트를 잡는 거는 더 밑에까지 내려오기를 바랬기 때문에 돈을 많이 들이지는 않았고 연습 매매로만 접근해 봤습니다. 어제 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고민을 많이 하면서 생각이 든 것 중 하나는 우선 그 어떻게 매매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꽤 많이 했는데 종목의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윈이 또 의미가 있네요. 종목에 대한 고민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차트 매매를 했을 때 승률을 생각을 하는데 그 승률, 그러니까 확률을 생각을 한 건데 확률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종목 확률에 대한 생각도 확실하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종목 확률이 더 큰 확률인 것으로 보이고 종목에서 애초에 매매 차트 이제 공부한 매매 방법이 있죠. 그거 매매 어, 방법처럼 차트의 그런 확률로만 접근하기에는 차트가 통하는 종목이 있고 그렇지 않은 종목이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종목을 조금 더 잘 정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매를 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루닛이라는 종목이 지금 23분을 좀 지나고 있는데 강하게 지금 여기를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죠.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특히나 거래 대금도 어느 정도 생기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종목이 오히려 강할 수가 있다. 차트적으로도 맞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걸 아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조금 전에 거래 대금도 많이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죠. STS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어느 정도 중요한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네요. 지금 3%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 STS 그린 로지스는 이제 5%가 되고 있습니다. 차이가 줄었네요. 그죠? STS가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온 그런 상황이고 STS도 더 밀리지 않으려고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승분봉상으로 충분히 음봉이 나올 수 있는 시기이긴 하죠. 더 들어올릴 수도 있지만요. SDS 그린 로지스가 주춤 거리고 있을 때 SDS는 더 밑으로 빠지려고 하고 있다. 네, 롯데 손해보험은 제가 생각했던 포인트를 일단 넘어섰네요. 아쉽지만 우선 이슈가 있는 쪽에 매매를
더 할 수도 있었죠. 그렇지만 어쨌든 시가부터 해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매매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저는 무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종목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제 영역이 아닙니다. 스마트 레드 시스템은 일단 좋은 상승이 나왔고요. 저라면은 스마트 레드 시스템이 이렇게 나온 다음에 이쪽까지 눌리면 좋을 것 같아요. 눌리는데 이제 3일선 제가 이제 차트를 보고 있는 이 노란색 선이 3일선인데 저 3일선을 깨뜨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시 어떤 더 상승하려는 그런 힘이 있다고 봐야겠죠. 우리 기술은 일단 돈은 많이 들어왔습니다. 돈은 많이 들어왔고요. 9시 25분인데 종목들 중에 돈이 많이 들어온 종목들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총 이렇게 뜹니다. 여기 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개. 거래대금이 이제 300억 이상 정도 되는 종목이기도 하고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들 한번 보는 거고요. 손해보험이 일단 많이 상승했고 코어라인 소프트 종목은 어제 새로 신규로 상장을 한 후에 눌렸다가 이쪽으로 들리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네요. 네, 센서뷰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센서뷰는 스타링크와 관련된 이슈가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가. 그죠? 뉴스 이런 게 나와요. 한번 여기 들어올렸던 때가 있죠? 이때가 8월 30일이고 그때 들어올리고 나서 이 저점을 깨나요? 안 깨죠? 네, 이 저점을 깨지 않으면 계속해서 상승할 수가 있다. 그리고 오늘 들어올리는 모습이에요. 오늘 또 많이 들어올렸네요. 그죠? 한 번에 여기 20% 있는 데까지 충분히 올라왔고 그렇다면 이 모양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네,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오고 있었으니까 여기에 저점을 깨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엑세스바이오도 네, 강한 상승이 하나가 나오고 있네요. 상승이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눌렸다가 네, 하루 3일선 하루 이틀 이제 깼다가 들어올려요. 그렇게 되면 저한테 더 좋은 쪽은 밑으로 눌리는 것이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눌리는 게 포인트가 네, 있을 것 같은데요. 동신건설은 네, 어제 뉴스가 하나가 있었고요. 재밌는 게 이제 동신건설이 원래 이재명 쪽이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 호감도 1위 때문에 이제 서울시 재개발과 관련돼서 일단 네, 뉴스가 하나가 붙었습니다. 어제 다른 창을 띄워놓고 정리를 했더니 여기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네, 정리를 이렇게 해놓습니다. 아직은 뭐 매매할 단계가 아니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매매를 안 했고요. 잠깐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는 했습니다. 여기까지 살짝 내려왔거든요. 187에 저점이 18940. 저는 매수를 못했겠네요. 제 기준에서는. 하지만 이런 상한가가 있어요. 뭐 단기 과열을 이제 걸리지 않을 그런 상한가, 그런 상한가들을 매매하기가 더 수월하기도 하고 좀 잡는 위치를 좀 높게 해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종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테스가 일단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더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내려오기를 바라는 거고
여기 이제 이 타이밍부터 양봉이 어떻게 등장하느냐 이런 것까지 저는 보고 결정하는 그런 타입입니다. SK D&D가 일단 여기도 어제와 비슷하게 일단 상승을 하고 있고요. 제가 좀 아쉬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하는데, 우선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이게 검은색 선 위에서 놀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게 좀 아쉽고요. 여기에서 어제 이 봉이 좋았다. 네, 다시 한 번 더 느낍니다. 그리고 어제 이 양봉이 이제 저점을 깼죠. 깨고 나서 다시 들려 올렸는데, 거래대금도 꽤 들어왔단 말이죠. 근데 오늘 또 거래대금이 더 들어왔고요. 그래서 연습용으로는 한번 접근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포인트는 이제 이 양봉에서 이 저점을 이제 깨느냐 안 깨느냐, 깨지 않으면 오늘은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런 관점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봤던 것이고요. 모아 데이터는 일단 양봉이 나왔고요. 저는 이런 자리에서는 일단 이 양봉의 저점 3220인데 저 3220을 깨지게 되면 다 우선 제외하는 게 저의 이제 매매 방법입니다. 이 저점을 깨게 되면 완전히 모두 다 손절하게끔 매매를 설정을 걸어 놨습니다. STS 그린로지스 같은 종목은 우선 양봉이 나왔고요. 좋은 양봉이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 양봉이 이제 저점을 이제 테스트하러 올 것 같은데, 그때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대동기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매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닌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양봉이 나오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루닛도 양봉이 일단 만들어졌고, 11선 위로 올라탔네요. 올라탔는데 이 이후의 모습은 또 봐야겠죠. 여기는 저가 28500을 깨지 않으면 상당히 좋을 바닥 자리입니다. 정보를 돌파하러 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리입니다. 네, 우선 KT CS는 내려와서 매수가 됐고요. 이렇게 내려오면 엔테스도 내려올 가능성이 있죠. 모아 데이터가 증백 종목이 아니었다면 돈을 더 실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서 일단 돈 관리하는 차원에서 돈을 많이 싫지 않았습니다.
STS 그린로지스는 많이 빠졌는데 STS는 어떻게 됐을까요? STS도 어느 정도 빠졌는데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네요. 그죠? 오히려 2% 정도밖에 차이도 안 나고요. STS가 오히려 SDS 로지스를 끌고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잠시 스쳐 지나가는 그런 구간입니다. 저점 대비로 하면은 이제 7% 정도 올라가는 가격이고, 여기 밑으로 만약에 내려온다고 한다면 저점 대비 윗 가격인데 매수를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한다라는 접근으로 가게 되면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특히 일봉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하락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양봉이 나온 자리인데, 양봉이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결국엔 양봉이 이렇게 연속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차트의 그런 파동을 생각을 해보면. 근데 그 위치가 여기서 양봉 일단 나오고, 이 타이밍에 나올지 아니면 여기서 한번 음봉을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여기서부터 땡길지, 그거 타이밍이 이제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어려운 거지 다른 것들은 길게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엔테스도 일단 밑으로 빠지고 있고요. 사실 빠지는 타이밍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에 이제 30분 안에 빠지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여기 이제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매수는 하게끔 잡아놨는데, 여기 더 밑에까지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뭐 또 매수해야겠죠. 근데 그건 내려오는 것도 제가 생각하는 그 시간대는 일단 10시 전에 내려와야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려올 때 이제 한 번에 내려오고 그 다음에 양봉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엔테스가 양봉을 만들기에는 또 워낙 많이 깊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떻게 될지 좀 궁금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일단 내려오게 된다고 하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여기서까지 내려오고 나서 상승을 할 때 다른 모양 중에 허탈할 수 있는 모양이 뭐가 있냐면, 여기서 매수가 만약에 이제 여기서부터 쭉 이런 T자형을 만들고 양봉으로 아예 쭉 뽑아버리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이제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저는 기다려보고 있는 거고요. 6570 제가 생각한 것 중에 우선 중요 포인트는 6570이 맞고요. 6550까지는 지금 이제 매매를 전 걸어놨는데, 그래서 여차하면은 얘를 옮겨서 위에서 매수도 하려고 좀 준비 중인데, 6570에 이제 13,000원 정도 걸려 있어서 고민을 좀 했었고요. 여기 잠깐 찍었었거든요. 잠깐 찍었기 때문에 여기를 체결시키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얼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조금 전에 올려서 샀는데 6620이면 이제 50원 더 비싸게 주고 산 거잖아요. 그냥 만약에 나중에 손해보면 50원 정도 손해 더 보고 말지 뭐 라는 생각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좀 전에 그 한 번에 쭉 던졌죠, 그죠? 누군가가 한 번에 쭉 밀었어요. 한 번에 쭉 밀었는데 저렇게 민 거는 한편으로는 누군가가 일부러 밀었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순간적으로 이제 저쪽을 깨버리면 뭐 거래가 활성화되기도 하고,
저런 자리들을 통해서 일단 주식을 이제 많이 사고 싶었던 쪽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깨주면 파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니까 사기가 좀 더 편하죠. 그리고 저쪽을 이제 깨버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여기 위에서 매수를 한 사람들도 여기서 깨는 걸 보고 원래는 깨지 않으면 홀딩 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다 매도 전환시켜버리는 그런 매도의 심리를 이렇게 매도 심리 쪽으로 이제 전환시켜버리는 그런 행동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매수해서 그냥 홀딩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다 물량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으로 가져갈 수가 있죠. 그러면 뭐 결국엔 일단 돈을 이제 쥐고 있었고 사고 싶었던 사람들이 더 이득을 보는 그런 자리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 머릿속에 참 대동기업은 왜 그렇게 매매했는지 좀 확실히 아쉽네요. 제가 너무 실수를 했는데 돈을 아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이 자리가 사실은 매수를 할 자리는 저는 이제 지금 요즘에는 이제 안 좋아하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이게 한번 상승을 했고 눌렸다가 이제 상승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서가 아니라 이제 두 번째 상승하고 나서 눌리는 거라서 더 깊게 눌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제 이제 감시 주문을 걸어놨던 게 이렇게 돼버렸고 대동이라는 종목이 맨 처음에 사실 상승을 했는데 대동이라는 종목을 생각을 해보면 대장은 사실 대동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아쉽고 대동기업 일단 네, 매수는 됐어요. 추매를 한 위치까지는 내려왔는데 여기에서 양봉이 한 번은 나와야 돼요. 양봉이 언젠가는 한번 나올 텐데 그 양봉이 나오는 거를 저는 기준 잡아서 매매를 어,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완전히 높은 자리에서 잡은 건 아니니까 한번 기다려보고 매매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SDS 그린로지스 같은 경우도 일단 많이 빠졌는데 SDS 한번 볼게요. 네, 일단 더 빠지는 거는 이제 SDS가 더 빠지긴 하네요. 그리고 종목들 중에 강하게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한번 보고 있고요.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뉴스로 일단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거래대금이 좀 아쉽습니다. 차라리 네, 먹거리가 더 좋았겠네요. 먹거리 같은 경우는 일단 움직임 자체가 꽤 좋고요. 그리고 네, 상승이 한번 먼저 나왔고 움직임 자체가 좋고 돈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 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매하기가 더 좋은 그런 모습이 이제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모습이요. 이 모습이 이제 대동기어도 저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대동기어는 일단 반대로 안 된 이유 중 하나는 머큐리는 경고가 안 됐고요. 대동기어는 경고가 되어 있는 상태. 여기에 좀 차이가 있죠. 네, 머큐리가 엄청 강하게 올라가고 있네요. 머큐리도 좀 전에 이제 특징 뉴스 나왔는데, 네.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한국 진출을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얘기가 이제 부각이 되고 있고, 뭐, 머큐리도
SK 브로드밴드랑 이제 제품 공급 계약을 맺은 적이 있다. 어제 제품 공급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강하게 올라왔던 쪽이 엔테스잖아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돈이 물렸고 상한가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KTCS 같은 경우는 네, KT랑 관련된 거고요. SK 쪽과 관련된 거는 엔텐스고요. 4쿼터 진출 전망이 있군요. 그래서 옵티코, 이것도 어제 상한가가 나왔었던 종목인데, 옵티코어. 네, 진짜 대장 역할을 이쪽이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전체적으로 부각이 되는 쪽은 KT 쪽이 아니라 SK 쪽이 된다고 봐야 되겠고요. 엔테스는 SK예요. 일단 엑스타링크랑 MOU를 맺었고, 그것과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일론 머스크 쪽과 관련돼서 4쿼터에 여기에 이제 스타링크가 한국에 진출할 수 있다 이런 뉴스가 이제 등장을 했기 때문에 돈이 몰리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어요. HB 테크놀로지는 이거 양봉이 나왔죠. 그리고 거래대금도 붙였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어딘가에 양봉이 나올 텐데 그 양봉의 저점을 우선적으로 지키게 되면 이제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형성이 되고요. 저기를 만약에 양봉이 어느 정도 한번 나왔을 때 그 양봉의 저점을 지키지 않게 되면 급등하는 조건에는 해당이 안 돼서 이제 천천히 올라가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제가 지금 박스를 쳐놓은 크게 보면 이 양봉이 되게 중요하고 여기 저점을 이탈하지 않을 정도로 선에서 눌렸다가 살짝 눌렸다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부산론은 많이 빠지고 있고요. 이렇게 빠지게 되면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돼요. 두산이 이제 밑으로 빠지고 있고 많이 빠질수록 사실 좋죠. 왜냐하면 결국엔 많이 빠졌을 때에 이슈가 끝났느냐라고 이제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건데 이슈 자체가 끝난 것은 아니니까요. 목요일 같은 경우가 일단 스타링크 때문에 얘기가 나온 게 있고 SK 브론드밴드 그리고 KT에도 장비 공급을 한 적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4분기로 예고한 한국 서비스 상용화 작업을 본격화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우선 국내 제휴 파트너로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텔레콤을 선택을 했다. 그러면 이제 KT에 관련된 내용을 봐야 되는데 SK텔레콤은 단독 제휴를 맺지는 않았다. 확실히 외국 기업들은 단독 제휴를 맺는 경우는 드문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이제 경쟁을 이제 시키는 거고요, 결국엔. 근데 경쟁을 시키다 보면 사실 스타링크 쪽에서 조금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뭐 일종의 대기업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작은 기업들이 이제 중소기업의 그런 위치에 있는 거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는 이거 251까지 내려오는 거 한번 보겠고요.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 양봉의 저점을 깨버리게 되면 다시 들고 있었던 거는 다 손절하겠습니다. STS도 내려오는 거를 폭을 보니까 꽤 내려온 상태가 되고 있고요. 오늘 부각이 되는 쪽을 이제 살펴보고 있는 건데 부각이 되는 쪽은 스타링크 쪽과 관련돼서 뉴스가 한 번 더 나왔다는 거 이쪽이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50분인데, 양봉이 나오지 않을 것 같네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대등기어도 여기서 이렇게 모양이 잡히면 굉장히 좋지 않은데, 일단은 제 판단이 아쉽습니다. 미리 준비했어야 됐는데 미리 준비하지 않은 게 완전히 잘못한 것이죠. 그래도 금액이 적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어, 일어나는 거니까, 일어나는 현상들이니까 다행이라고 일단 생각하고, 금액이 크지 않은 것도 이제 제가 최근에는 더 열심히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좋게 생각을 하겠고요. 우선 엔테스 쪽이 먼저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어제 종목이 일단 강하게 상승했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종목을 사지 않으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연습하는 것도 그냥 체크만 위주로 하고 있고요. 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인데, 저 여섯 칸을 벗어나면은 저한테는 좀 잘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결국엔 여섯 칸을 벗어난다는 것 자체가 종목을 제대로 찍어내지 못한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동안 연습 매매로 어쨌든 이것도 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보완을 이제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연습하거나 그런 거에는 이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음악이라도 좀 틀어놨습니다. 좀 일찍 틀어놓을 걸 그랬어요. 그죠? 우선 한 10시쯤 되면은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종목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하기 전에 좀 괜찮은 종목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스타링크 쪽으로 오늘 전반적으로 돈이
쏠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양자 암호 관련돼서 양자 컴퓨터 쪽으로 부각이 좀 되는 것도 있어 보이고요. 그 전에 대장이었던 우리로는 일단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만은 엑스게이트 쪽은 일단 반응이 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돈이 몰렸습니다. 이쪽으로. 지금 225억 정도, 약 5분 정도 남았는데 들어 올리면서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면서 돈을 모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치고 올라가는 척 하다가 여기에서 지금 음봉 뜰까 말까 하고 있는데, 이제 음봉이 내렸다가 올라오게 되면 다시 이제 돈이 몰리겠죠. 돈이 이제 모아가는 입장에서는 잘 모아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솔리드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되면 위쪽 가격까지 여기까지 6,800원이니까 꽤 높은 곳까지 갈 수 있고요. 지금 앞전에 여기에 몇 번씩 터치라는 그런 구간들이 존재하죠.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뚫었잖아요. 뚫었는데 당연히 뚫을 때 거래대금이 터질 수밖에 없고,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면서 이런 양봉을 계속 유지한다는 건 뭔가가 유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쪽이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모아 데이터는 일단 상승을 하고 있고요. 마이너스 3%권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욕심은 크게 부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욕심을 부리는 거는 딱 어느 정도까지 욕심을 부릴지는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5% 정도 올라온 가격이 이제 2%권은 되기 때문에 2%권에서는 일단 절반은 매도는 해놓고 그 다음에 고민을 할게요. 가려면 더 가야 되는 게 맞고요. 헬스케어 쪽에 최근에 어쨌든 부각이 됐었던 것들이 있었으니까 가려면 이제 어느 정도 저기 위까지 가야 돼요. 여기를 깨지 않으면 일단은 간다. 깨지 않으면 여기까지 일단은 간다. 이게 저의 생각이에요. 여기 3,710원 정도까지는 무조건 가야 된다. 근데 깨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안 깰 수도 있다는 얘기고, 안 깰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절반은 일단 수익을 확정을 지어놔서 혹시라도 저걸 깼을 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손해를 최대한 줄이겠다. 그게 저의 전략인 거예요. 대동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 대동기업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여기 특징을 보게 되면 이제 시가에서부터 쭉 밀어버리는 특징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 위치가 지금 일어난 게 단기 과열할 때가 이런 모습이었던 거고, 시가부터 한옥가도 안 올린 상태에서 밀었잖아요, 지금. 그러면 저는 여기 위쪽으로 한 번은 튀어 오르는 그런 구간들이 존재하지 않겠니? 뭐 이런 생각으로 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 위까지 건드리는 것들. 네, 솔리드가 거래대금을 어느 정도 계속 유지는 해주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거래대금이네요. 돈이 그렇게 많이 물리지는 않아요. 250억 정도면. 제 기준에는 좀 맞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등장하고 나서 쭉 올라갈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한 번쯤은 연습해야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고요. 지금 59분이니까 30분이 다 돼갔을 때 이제 250억 정도 일단 채워놨는데, 이거 다음 봉도 한번 봐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10시가 됐습니다. 10시가 됐고, SK D&D, 네, 여기 양봉이 일단 만들어졌어요. 양봉이 만들어졌고, 저는 이제 여기 이제 저점이 이제 나왔죠? 제대로 된 저점이 나왔으니까, 이 저점을 깨게 되면 손절, 아니면 계속 홀딩, 이런 관점으로 한번 볼게요. 28550이고요. 28350을 건드리면 이제 손절하는 쪽으로 설정을 걸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한번 보게 되면은 SK D&D 말고 엔텍스도 일단 양봉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 KTCS도 양봉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SDS 그린로지스 같은 경우는 지금 밑에까지 한 번 더 구간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 밑에까지 한번 내려와야 된다라고 저는 한번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까지 내려왔을 때 일부는 추매를 하려고 이제 걸어 놓은 것도 있죠. 근데 만약에 저기까지 안 내려오게 되면 어쩔 수 없다 마인드고요. 대동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가 진짜 양봉이 나와야 되는 그런 시점이 전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양봉이 나오는 시점, 양봉이 나왔을 때 그때 고민을 하겠습니다. 모아 데이터는 여기에 반짝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지금 여기에서 움직임을 어떻게 만들지 지금 정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코바이오메드가 여기서 한번 상승을 하고 있는데, 미코바이오메드가 올라갈 때 체시스는 어떻게 되는지 갑자기 궁금해서 한번 보고 있고요. 네, 또 밑으로 꺾였네요. 스토리로 승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고, 그 다음에 테마 중에 어떤 테마에다가 돈을 넣어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SK D&D, 네. 근데 SK D&D 같은 경우는 인적 분할과 관련된 걸로 지금 뉴스가 나왔었고, 인적 분할 관련된 내용 때문에 우선 한번 잠깐만요. 이게 9월 18일 날 얘기가 나온 거고요. 인적 분할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보다는 그냥 단독으로 움직이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한번 힘을 받아서 위로 상승할 수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차트 모양상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매수를 한번 해본 거고요. 연습을 해본 거고, 스토리의 힘을 따져봤을 때는 사실 스토리의 힘이 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스토리에 강한 애들, 강한 종목들 위주로 이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일단 해보겠습니다. 대동기업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양봉이 나오는 거를 보고, 양봉이 나왔을 때 그 양봉의 저점을 지켜주게 되면 이제 상승을 좀 더 잘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어제도 이제 상승을 한 포인트가 있기는 하니까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우선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아니면 손절을 일단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매매를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괜히 매매해서, 그죠? 손절까지 생기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것 같네요. 솔리드는 오늘 상승한 거를 일단 보고서 연습 삼아서 일단 돈이 들어가져 있는 상태인 거고요. 여기서 뭐 양봉이 언젠가 한 번은 나올 거예요. 그 양봉이 이제 등장하는 타이밍을 잡아서 그 양봉을 저점을 기준으로 매매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중에 강하게 올라간 종목들이 많이 꽤 있어요. 뭐 손해보험 같은 경우도 여기서 지금 네, 이 봉을 아래쪽에 있는 봉 있죠? 이 봉을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자리를 지켜주게 되면 손해보험을 한 번 더 위로, 장중이라도 한 번 더 위로 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각과 관련된 이슈이기도 하고요. 단독 이슈이긴 하지만 어쨌든 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왔고, 매각 작업을 이제 본격화한다는 얘기는 매각과 관련된 내용들이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스타링크랑 비교를 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스타링크? 뭐 아니면은 뭐 스타링크 회사 중에 어쨌든 우리가 보통 기억하는 투자의 대가는 이제 버핏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버핏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미국 스페이스 X에 관련된 회사가 우리랑 뭐 뭔가 협약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같이 한다. 그리고 특히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그런 연결되어 있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충분히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이쪽으로 관심이 더 쏠릴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머스크의 그런
머스크를 이제 생각했을 때에도 머스크의 그 관심을 이제 쏟는 정도가 그냥 일반 사람들한테 쏟는 정도보다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머스크가 온다고, 뭐 머스크랑 일을 같이 한다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관심을 받는 쪽에 있어서는 가장 임팩트가 큰 이슈가 이제 최근 뉴스로 봤을 때는요, 지금 스타링크와 관련된 뉴스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할 수 있거나 아니면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뉴스들의 관심도에 있어서는 가장 센 것은 스타링크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쪽 중에 하나는요, 노을이라고 하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이유가 뭐가 있냐면 한동훈입니다. 지금 결국엔 보수 쪽에 차기 주자가 누구일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이제 슬슬 생길 때가 됐고요. 무엇보다도 모아다이트는 이제 밑으로 빠졌네요. 네, 무엇보다도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단식을 진행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무엇보다 관심을 조금씩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영역이 정치 쪽이에요. 그래서 정치 쪽으로 일단 부각이 되면서 종목들이 하나둘씩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9월이고 추석이 지나가면 이제 10월, 11월 되고요. 그때쯤 되면 내년 총선과 관련돼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쉽게 됐습니다. 우선은 모아데이터 같은 경우는 좀 들어 올렸다가 여기를 저점을 깨뜨리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고요. 여기를 깨뜨리게 되면 저는 이제 미련 없이 매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조금 전에 매도가 처리가 됐습니다. 대동기업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양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거기를 이제 이탈하게 되면 저는 매도를 할 생각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다음에 또 제가 매매하는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말씀드린 내용이 있으면 그 영상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